이복의 최 본부장, 자네가 갑질하던 그 건물주가 바로 나일세. 지훈아, 앞치마 벗어라 우리 며느리. 이제 집에 가자. 자, 여러분. 지난 1편 보시고 얼마나 속이 터지셨습니까?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며느리가 회사에서 밥 짓고 청소하고 아주 종살이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옥순 씨 당장 청소부로 변장해서 호랑이 굴로 쳐들어갔지요. 그런데 세상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며느리를 괴롭히던 그 천하의 갑질 상사, 최 본부장. 놈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자기가 갑질하는 이곳이 바로 제 건물이라는 사실을요. 자, 판은 뒤집혔습니다. 이제 청소부 조끼를 벗어 던지고 건물주로 등판하는 옥순 씨. 과연 그 거만한 콧대를 어떻게 꺾어 놓을까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사이다 참교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최 본부장의 거실. 방금 전까지 하호 웃음꽃이 피던 잔치상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최 본부장의 낯빛은 흑빛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사장님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해입니다. 저 할망구. 아니, 저 아줌마가 조작한 겁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최 본부장이 사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 리베이트 20%. 내놔라. 차명 계좌로 싸라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최 본부장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내 회사에서 등쳐먹은 돈이 얼마야? 당장 경찰 불러. 그리고 최만식,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 감옥에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해. 해고 통보와 동시에 들이닥친 경찰들. 옥순 씨가 미리 신고를 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최 본부장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천하의 최 본부장이 옥순 씨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여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어서 회장님을 못 알아보고 제발 선처 좀. 방금 전까지 냄새난다. 꺼져라 소리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비는 꼴이라니. 옥순 씨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처? 자네가 내 며느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자네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뺀 죄 감옥 가서 뼈저리게 반성하게. 최 본부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집들이에 왔던 다른 직원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사장님은 옥순 씨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직원을 잘못 둬서 귀한 며느님과 회장님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김대리 승진과 보상을 처리하겠습니다. 옥순 씨는 고개만 까닥하고는 멍하니 서 있는 지은이를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을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앞치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말없이 며느리의 허리춤에 매어 있던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너는 남의 집 식모살이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다. 그제야 지은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초점을 찾았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건물주 맞으세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이었어요? 옥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미안하다, 아가. 너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그냥 시골 땅 조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그 몸으로 청소를? 지은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만금을 가진 시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옥순 씨는 거칠어진 손으로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부담 가질까봐 그랬다. 시어미가 돈 좀 있다고 유세 떤다는 소리 듣기도 싫었고 우리 착한 며느리 기죽을까봐 그냥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그놈의 최 본부장이 널 괴롭히는 걸 보니 눈이 뒤집히더구나. 어머니, 흑흑,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돈 없어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불효를 했는지. 지은이는 옥순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구두 닦다가 욕먹던 모습, 탕비실에서 유리 조각 줍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견딘 이유가 오로지 나 때문이었다니. 지은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순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가 그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 매일 아침 내 얼굴 보는 게 낙이었고 내가 건네준 두유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고부의 뜨거운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마음이고 핏줄보다 진한 건 사랑이라 했습니다. 옥순 씨는 며느리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지켜보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앞에서 끌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고. 한참을 울던 지은이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청소 그만두시는 거죠? 제발 그만두세요. 네. 옥순 씨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사장님이 내 눈치 보느라 쩔쩔매는데 내가 청소한다고 돌아다니면 회사 꼴이 뭐가 되겠냐? 이제는 회장님 놀이 좀 해볼까 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젖은 눈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하루가 지나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꽃길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재미없겠죠? 최 본부장이 사라진 회사, 과연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건물주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 지은이의 회사 생활은 어떻게 180도 달라졌을까요? 폭풍 같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7층 광고 회사 사무실의 공기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얼음판 그 자체였습니다. 최 본부장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문은 이미 주말 사이에 전 사원에게 퍼졌고 그 모든 사태의 중심에 만년대리 김지은이 있다는 사실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거나 산더미 같은 일거리를 툭 던져주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은이가 걸어 들어오자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직원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지며 길을 텄습니다. 개미 기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집들이 때 소파에 앉아 지은이가 땀 흘리며 나르는 잡채를 받아먹던 박대리와 이 과장. 두 여직원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 아니, 김 대리님, 출근하셨어요? 여기 커피, 제가 스타벅스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왔는데, 평소엔 믹스커피 심부름만 시키던 박 대리가 덜덜 떨며 최고급 라테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커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지은이였다면 고마워요 하며 받았겠지만 옥순 씨의 응원을 받은 지은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생긋 웃으며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박 대리님 드세요. 저는 어머니가 챙겨주신 보약 먹고 와서 배가 부르네요. 어머니. 그 단어가 나오자 직원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자 최 본부장을 한 방에 날려버린 살아있는 전설 김옥순 여사였으니까요.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사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김대리. 아니, 이제 김 차장이지. 내가 주말 내내 인사 발령 서류 다시 꾸미느라 잠을 못 잤어. 어서 와, 어서. 사장님은 지은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사무실 한복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 앞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다들 주목. 우리 회사의 보배, 김지은 대리가 오늘부로 차장으로 특별 승진했다. 그동안 최만식 그놈. 아니, 최 씨 밑에서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할 테니까 앞으로 김 차장 말 잘 듣도록. 알겠나? 네. 축하드립니다, 차장님.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반은 진심이고 반은 공포였을 겁니다. 지은이는 얼떨떨했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실력은 있었지만 백이 없어 무시당했던 세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 분위기는 또 한 번 술렁거렸습니다. 지은이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려는 직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사 로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유명 호텔 셰프 복장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 7층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고급 도시락과 케이터링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쳐다보는 사이 그 뒤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말끔하게 드라이한 머리, 굽은 등을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귀부인. 바로 김옥순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놀라 달려가자 옥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승진했다며? 내 아들이 못 챙기니 시험이라도 챙겨야지. 직원들하고 다 같이 먹으라고 좀 준비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다른 직원들도 얼어붙어서 일제히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청소복 입은 옥순 씨를 보고 냄새난다며 코를 막았던 직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늘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아, 그리고 저기 박 대리랑 이 과장이라고 했나? 이름이 불린 두 여직원은 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난번 집들이 때 보니 과일 깎는 솜씨가 아주 예술이던데. 오늘은 내 며느리가 대접하는 밥, 손 하나 까딱 말고 편하게 드셔. 체하지들 말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번처럼 내 며느리 부려먹으면 가만 안 둔다는 뼈 있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직원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옥순 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사장실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호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옥순 씨와 지은이가 나누는 다정한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의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다시 해와 라고 윽박지르던 결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차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는 메모가 붙은 존중과 예우가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옥순 씨가 선물해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결제란에 멋지게 서명했습니다. 차장 김지은. 그 세 글자가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퇴근길 회사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옥순 씨가 기사를 대동해 며느리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타라, 오늘 저녁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회 먹으러 가자. 지은이가 차에 오르자 뒤따라 나온 직원들이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배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무실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옥 같던 그곳이 이제는 지은이가 당당하게 주인으로 설 무대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옥순 씨가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떠냐, 오늘 하루 좀 살만하더냐? 지은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덕분에요. 저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웃음소리를 싣고 자동차는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서 완성되는 법.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이야기. 옥순 씨와 지은이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감옥에 간 최 본부장의 눈물 젖은 편지까지.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강남 성실 빌딩 7층 광고회사 사무실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그 중심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커리어 우먼 김지은 차장이 있습니다. 박 대리, 이번 기획안 아주 좋은데? 클라이언트 미팅은 내가 같이 들어갈게.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차장님만 믿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은이를 무시하던 박 대리가 이제는 지은이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따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지은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건물주 시어머니의 존재감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은이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직원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얻어냈습니다. 한편 차디찬 구치소 독방, 죄수 번호 3840번 최만식. 그는 퀭한 눈으로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치금도 안 들어오고 마누라는 이혼 서류나 보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횡령, 배임, 사기, 미수. 죄목이 너무 많아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었던 아내는 그의 비리 사실이 터지자마자 재산을 챙겨 잠적해버렸고 회사에서는 파면당해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은이에게 던졌던 믹스커피 봉지처럼 그의 인생도 구겨지고 버려졌습니다. 최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수신이는 김지은 차장님. 김 차장? 아니 차장님. 접니다. 최만식입니다. 제가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시어머니, 아니 김 여사님께 말씀드려 합의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편지를 쓰던 그는 결국 펜을 던지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그건 자연의 섭리이자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성실 빌딩 옥상 정원. 옥순 씨와 지은이가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옥순 씨는 이제 낡은 청소복 대신 고운 꽃무늬 블라우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싼 김밥이에요. 지은이가 3단 도시락을 펼칩니다. 옥순 씨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환하게 웃습니다. 아이고, 만나겠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최고지. 근데 아가, 그 최만식인가 뭔가 하는 놈한테 편지 왔다며? 네. 그냥 찢어버렸어요. 읽을 가치도 없어서요. 지은이의 단호한 대답에 옥순 씨가 껄껄 웃으며 며느리의 어깨를 칩니다. 그래, 잘했다. 그딴 놈은 평생 거기서 콩밥 먹으며 반성해야 해. 우리 며느리 이제 다 컸네. 맺고 끊을 줄도 알고.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호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옥상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순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나는 이제 청소는 안 하련다. 대신 이 건물 1층에 작은 카페 하나 열까 해.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 쓰고, 너도 주말에 와서 좀 거들래? 어머, 너무 좋아요, 어머니. 저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가 점장해라. 월급은 사장 마음대로 두둑하게 줄 테니까. 정말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최고. 옥순 씨와 지은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100억 건물주 시어머니와 능력 있는 며느리.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진짜 부자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실 빌딩 1층, 옥순내 카페에는 고소한 커피 향과 함께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쓰레기는 청소하고 행복은 채워넣는 옥순 씨의 인생이 막 그 찬란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로 속이 좀 후련해지셨나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옥순 씨처럼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가슴 찡하고 통쾌한 우리들의 진짜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